여러분들 어제는 엄청난 패닉 세일에 이어서 오늘은 급반등 좀 세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포인트, 과연 오늘 반등이 진짜 반등일까? 찐반일까? 이게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제 말도 안 될 정도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을 했다, 오늘 좀 급반등으로 인해서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에는 불안한 부분, 찜찜한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은 좀 간단하게 수급적인 거 한번 먼저 체크를 해볼까요? 오늘 깜짝 놀란 게 어제 그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용 반대매매,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반대매매가 꽤 많이 나와서 신용 물량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안 털렸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여기 금융투자협회 이제 신용 잔고 공여, 신용 공여 잔고 추이인데 어제 8월 5일자가 이제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봤는데 19조 3천억? 19조 3천억. 잠깐만요. 7월 31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에 19조 4천억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상 1,000억 정도 줄었거든요.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생각보다 신용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어제 많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8월 6일 오늘자로 굉장히 또 신용 물량이 많이 나왔을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오늘 여러분들 관심 종목 오전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오전에 막 다 동시호가에 하한가 막 찍혀있는 종목도 되게 많았어요. 그게 다 대부분 반대매매 물량으로 보시면 되는데, 아직 오늘자 반대매매 나온 것들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내일 업데이트된 내용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생각보다 신용 물량은 많이 좀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 그 부분을 일단 먼저 체크를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찜찜한 게 오늘 오전만 해도 외국인 수매수와 선물도 1조 정도 수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수매수가. 그런데 오늘 오후장으로 넘어가면서 슬금슬금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마감 때는 선물이 2,700억 순매도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게 만약에 정말 찐 바닥이고 흔들림 없이 좀 편안하게 계속 우상향을 할 것이라면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이렇게 들쑥날쑥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또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도 조금은 애매하다. 현재는 좀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했지만 어느 정도의 또 변동성은 계속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인 것 같으나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제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장은 이렇게 빨갛게 끝났는데, 우리나라 장은 이제 미국 장 어제 선물 가격대보다 어제 마이너스 6%대보다 그래도 선방을 하면서 마이너스 3%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반등이 좀 세게 나왔던 거고요. 오늘 오전에도 요거 매수 사이드카가 나왔어요. 시작하자마자 4% 넘는 상승이 나와주면서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서 서킷 브레이크까지 걸렸죠. 근데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이것도 4년 2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좀 이상하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금융당국은 현재 낙폭이 좀 과도하다, 냉정하게 평가를 해라. 한마디로 지금 가격에서 너무 무리하게 투매에 좀 동참하지 말아라, 약간 이런 느낌의 뉘앙스로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는 현재 아직까지 좀 찜찜한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엔화를 봐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상 이번에 하락의 이유는 미국의 경기 침체를 많이 이유로 보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 엔캐리 트레이드의 이제 청산에 따라서 수급의 불균형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투매가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포인트 그거잖아.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수급 불균형 때문에 지금 뭔가 일시적으로 쇼크가 온 거라면 어느 정도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다 반영이 된 거면 이제는 반등이 나오는 거 아니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변수가 지금 엔화가 추가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해서 청산 물량이 더 나온다면 이라는 가정이 나오는 겁니다. 더 나올 수가 있다면. 그럼 여기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왜 도대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뭔데?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우리 보시면은 엔화가 계속 약세가 나왔었죠. 엔화 약세가 나오면서 그러면은 금리도 굉장히 낮으니까 저금리로 한마디로 저렴하게 엔화를 빌려갑니다. 빌려서 미국 주식에 엄청나게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죠. 그래도 이제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그리고 엔화가 계속 약세가 되니까 나중에 그거를 투자를 수익을 이제 회수를 하고 나중에 엔화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엔화가 계속 약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엔화를 바꿔도 환차의 이익을 얻는 거야.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투자로도 수익을 얻었는데 또 엔화로 바꾸는 과정에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오히려 그 환율 때문에 더 큰 수익을 얻는다는 거죠. 이렇게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나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한다. 그 다음에 일본 BOJ에서는 이번에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그럼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엔화의 강세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금리가 인하가 또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곧. 그래서 여기 차트
보시면은 이 차트가 이제 달러 N 환율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차트가 쭉 올라가면은 엔화가 약세라는 걸 의미하고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격한 폭락이 나왔죠. 요거는 이제 엔화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걸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 증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반등이 잘 나온 것도 엔화 강세의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엔화 강세가 여기 살짝 갭상승하면서 어제의 투매에 이어서 좀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글로벌적으로 이제 일본도 반등이 세게 나오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다 반등이 세게 나왔잖아요. 요 이유가 이제 엔화 강세의 폭이 멈추고 이제 엔화 약세가 한마디로 요거 차트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다시 나오고 엔화가 조금 약세가 됐다는 거니까 다시 이제 해석을 해본다면은 엔캐리 이제 트레이드 물량의 청산이 일단은 일단락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면은 근데 이게 바닥을 찍고 다시 이렇게 엔화 약세로 쭉쭉쭉 올라가면 괜찮은데 만약에 올라가는 척하다가 다시 빠지면 어떻게 되지? 다시 엔화 강세가 추세가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될까? 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다시 빠져주면은 추가적으로 계속 엔화 관련된 또 청산, 포지션, NK 트레이드 청산이 물량이 더 나오면서 증시의 변동성이 당분간 또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직 열려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찐 바닥이고 앞으로 쭉 상승하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은 NK 관련해서 청산되는 물량들이 지속되면서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 증시의 흔들림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고 있을 때는 환차익도 없고 돈도 빌려서 열심히 투자하고 하지만 갑자기 하락하니까 거기서도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갚을 때 엔화가 굉장히 비싸지기 때문에 엔화로 바꿔서 이제 돈을 갚는 과정에서 이제 환차 손을 입으니까 발빠르게 이제 청산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좀 더 복잡한 구조가 많이 있겠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추세를 보면 이게 미래에셋 증권에서 정리를 해놓은 것 중에 일부를 좀 가져온 건데 보시면은 이제 달러 N 환율 요거 달러 N 환율이 여기 주황색 표시로 돼서 엔화가 계속 약세가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추세적으로 엔화가 약세가 되고 있는 추세였는데 미국의 빅테크 이제 매그니피센트 추세를 본다면 같이 또 비슷한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엔화 약세가 지속될수록 여기 빅테크 또 미국 증시도 같이 우상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엔화가 이제 강세가 시작되니까 같이 이제 하락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달러 바닥은 좀 다진 것 같으나 추가적으로 엔화 강세의 모습이 나와준다면은 하락의 가능성도 우리는 열어놔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이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이제 추가적으로 나스닥 선물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요거까지 봐야 되네. 당분간은 달러 N 차트도 조금 보시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 은행에서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금리를 좀 일찍 올리는 바람에 주가 폭락이 나왔다. 일본도 거의 뭐 단기적으로 20% 폭락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조금 엔화가 추가적인 강세가 나오는 것을 방어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려스러운 거는 요거 도화선이 엔캐리 청산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마진콜 악순환 위험이 있다. 왜냐면은 엔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게 결국에 엔화 강세를 만드는 거니까 한 해치 수요가 결국에는 늘어날 것이고 이런 수요 때문에 엔화의 수요가 더 증가하면서 엔화 강세가 단기적으로 더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마진콜 악순환이 나와주면서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다. 결국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아직은 무조건 이게 찐바닥이다 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되는 내용들이 좀 더 있다는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초반부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찜찜한 부분들. 두 번째 이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전쟁에 대한 이슈. 이게 아직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 이스라엘 또 헤즈볼라 핵심 부대 사령관 드론으로 암살을 했고요. 긴장은 계속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전 국방 이란 급거 방문 이런 뉴스들도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국가안보팀이 이란 언제 보복할지 불확실하다. 이런 보고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조만간 8월 초중순 내로 이란의 보복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방어를 할지 이런 내용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요거는 전면전으로 움직이지만 않는다면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될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게 하나가 찜찜한 이유가 찐 바닥이라면 자 만약에 우리 오늘 증시가 반등 랠리를 이제 만약에 시작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제부터 계속 우상향 쭉쭉쭉 올라간다. 그러면은 사실 이 부정의 테마인 전쟁 관련주도 있잖아요. 방산
그 다음에 유가, 천연가스, 요런 종목들, 뭐 해운, 요런 종목들이 사실 차트가 꺾여야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뭐 오래전부터 우리 국장 트레이딩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장의 이제 지수 반등과 약간의 이런 부정의 테마, 전쟁 관련 테마, 이런 것들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지수가 코스닥이 6% 오르고 코스피는 3% 올랐는데, 보시면은 스펙코 상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스펙코 상한가, 그 다음에 뭐 GSE도 7% 어제 이어서 7% 상승해서 얘도 이제 신고가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휴니드도 오늘 장중에 엄청난 또 슈팅을 보여줬죠.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휴니드도 장중에 20% 넘는 상승, 흥하해운도 오늘 이제 증시가 급반등할 걸로 예상이 되니까 대부분의 이제 전쟁 관련 테마가 개파락 마이너스 5%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한 번에 다 말아 올리고 오히려 플러스 10%로 이렇게 마감이 된다는 거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우려감에 대한 가능성이 아직까지 계속 강하게 남아있다. 투자 심리가 계속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또 요거를 또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냐면, 아니 증시가 이제 흔들림 없이 쭉쭉쭉쭉 이제 반등만 나온다면은 이런 전쟁 관련주가 사실 힘을 이렇게 내지 못하거든요. 보통 지수가 또 반등이 세게 나오면 이 전쟁 관련주들은 흔들리면서 차트 무너지면서 보통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한 번씩 그냥 기술적 반등 잠깐 뭐 주고 빠지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와주는데, 지금 지수가 완전히 찐 바닥으로 가정을 하기에는 아직 요 전쟁 관련 테마들이 차트가 너무 견고해. 요게 포인트야. 아직 요 전쟁 관련 테마들이 너무 차트가 아직 양호하다. 차트 관점을 봤을 때. 언제든지 정고점 돌파해도 이상하지 않고,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또 정고 뭐 다시 또 슈팅이 나와도 전혀 또 이상하지 않는 차트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또 요걸 두 가지 이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엔화가 이제 추가적으로 또 강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여기에 따른 또 엔캐리 청산에 또 마진콜 물량이 나올 수가 있다. 플러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고, 확실히 이 전쟁 관련 테마의 종목들이 확실하게 꺾이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조금은 안도랠리처럼 이제 증시에도 투자 심리가 돌아오면서 전체적으로 더 수급이 잘 분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전쟁 관련 테마의 종목들이 차트가 좀 양호하기 때문에 지금이 최고의 바닥이다라고 가정하기에는 아직은 이런 부분이 찜찜하다라는 거죠. 제가 뭐 공포를 조장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약에 또 어제처럼 증시가 어제 뭐 저점 정도라도 하락이 나와준다, 저는 저점에서 할 거예요. 저는 저점에서 일부 분할로 계속 들어갈 거기 때문에 계속 막 빠져라 이제 기도하는 거 아니고요. 근데 이런 또 우리가 시나리오를 세울 때 요 정도의 가능성이 있고 없고를 알고 시나리오 세우는 거랑, 아무것도 모르다가 갑자기 막 또 막 변동성 커졌을 때 막 왜 그래 그때 막 당황하면서 대응을 하는 거랑 천지 차이죠. 완전 다릅니다. 알고 있으면은 알고 있는 만큼 거기에 따라서 좀 차분하게 또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조금은 찜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뉴스 몇 가지만 참고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 법원 구글은 독점 기업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25년 만에 기술 반독점 판결에 이제 빅테크들이 좀 긴장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 좀 부정적이죠. 미 증시에도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CEO 증시 폭락 전에 4,400억 원 주식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타이밍 좋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민주당 후보죠. 해리스 후보가 굉장히 좀 크게 유리해지고 있다. 100일 남았는데 미 대선이 해리스에게 좀 유리하고, 트럼프에 뒤지는 바이든이 해리스로 바뀌고 나서 지지율이 오히려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직은 그래도 격차가 크진 않은데 추가적으로 계속 해리스 관련주들이나 또 트럼프 관련된 또 이제 토론 일정 이런 것들도 계속 천천히 추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좀 매크로 이슈가 너무 또 부각을 받다 보니까 개별 재료나 테마 재료가 조금 관심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변동성이 좀 안정이 되면은 역시 좀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장세를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장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증시 폭락이 나와서 그런지 민주당 이제 7일 금투세 토론회를 연기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욕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뭐 증시 폭락 책임져라, 뿔난 개미들, 진성준에게 몰려가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6일날 진성준 의원 블로그에 하루 만에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에 개판을 만들어놨다. 사실 어제 하락은 뭐 금투세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금투세에 대한 내용도 나와주니까 괜히 불똥이 계속 글로 가는 거죠. 투자심리가, 그죠? 어제는 우리나라만 하락한 게 아니라 일본도 10% 넘는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금투세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좀 아쉬운 거는, 아니 오늘 일본 반등 다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반등이 그렇게 세게 못 나왔거든요. 절반도 못 나온 것 같은데, 자, 요런 거 보면 괜히 또 탓을 하게 됩니다. 아, 우리나라는 왜 다른 애들 반등 잘 나올 때 왜 같이 못 나와? 괜히 금투세 때문 아니야? 이렇게 이제 탓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빨리 폐지를 차라리 하는 게 투자 심리적으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AI 관련해서는 오픈 AI GPT-5 올해 가을에 뭐 발표를 안 한다고 합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고 합니다. 이게 또 오히려 안 하기 때문에 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외에도 중요한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뭐 조선 관련해서는 계속 좋은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요. 조선 관련해서 뭐 또 잭팟 계속 터지고 있다. 그 다음에 식품도 여전히 뭐 섹터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뭐 아직은 관심을 못 받고 있긴 하지만 이번에 또 올해 7개월 동안 농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관련주들도 뭐 다시 또 반등이 나와주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요거 전 세계 주식시장 상황, 요거는 약간 이제 재미로 보시라고 가져온 건데 우리 또 잔이 PD가 우리 또 침팬지에게 교육을 합니다. 워렌 버핏이 자 따라해, 쌀 때 사서, 우리 또 침팬지가 열심히 쌀 때 사서 따라해, 비쌀 때 판다, 비쌀 때 판다. 다 따라하죠. 잘 따라합니다. 자 뭐라고 했지? 비쌀 때 사서 쌀 때 판다. 참 해맑게 웃으면서 이거 어디서 구해온 거야 이런 거 짤을. 아무튼 조금 이제 안타까운 거지만 어떻게 보면 어제 굉장히 급락이 나왔잖아요. 근데 급락이 나올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매에 동참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내용들 때문에 괜히 또 이런 짤이 또 도는 것 같은데, 반대로 한 거죠. 비쌀 때 사서 급락을 했을 때 쌀 때 팔았으니까 워렌 버핏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전은 쉽게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자꾸 침팬지랑 비교를 하냐? 사람이 아무리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하지만 우리 또 몸 안에 이 강렬한 이 감정들이 있어요. 우리도 공포를 느낍니다. 어제 그 하락을 보고 누가 공포를 안 느껴요, 그죠? 그 와중에 물론 이성을 잘 잡고 저점에서 이제 줍줍 매수 많이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고점에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순간은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하락이라는 걸 알면서 마치 이제 침팬지처럼 이제 본능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어제 어떻게 대응하셨던 간에 또 이런 또 급락 이후에 반등도 세다 이런 또 교훈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또 너무 또 과한 투매가 나왔을 때 공포심에 거기에 또 참여하기보다는 냉정하게 판단해봐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가져온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급락할 때 매도하는 게 뭐 무조건 잘못됐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가볍게 재미삼아 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그래도 반등이 잘 나와서 다행이고요. 좀 최대한 많은 분들이 손실을 줄이면서 잘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시장이 조금 더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다. 나중에 또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조금 그래도 또 많은 분들 좀 살려주고 또 움직임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증시 조금은 일단락 됐다 하지만 오늘 주제는 어제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하락이라서 우리 기술적 반등은 기다려봐야 된다. 이거 계속 좀 강조를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하루 만에 반등이 세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어제 개인적으로 좀 하락할 때 좀 담아놓었던 것들 오늘 적절히 좀 비중 조절하면서 좀 대응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도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절대적인 가격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매매를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뭐 트레이딩 하는 입장에서는 이 전쟁 관련주와 지수 관련 낙폭 과대와 치솟타기 흐름을 보면서 차분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